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경주 TV 이번 시간에는 일신바이오에 대해서 주가 전망 및 분석을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를 좀 살펴봐야겠죠? 뭐 늘 그렇듯이 일단은 최근 들어서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급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요 며칠 좀 횡보를 하다가 급등이 쭉 하고 나와버렸네요. 나와버렸는데 왜 나왔을까? 제가 모멘텀이 있으니까 나왔겠죠? 그 모멘텀이 뭔가 하고 봤더니 초저온 냉동고의 특허권을 취득했다. 이게 모멘텀이야. 그래서 본 특허는 영하 10도에서 영하 90도로 백신 등을 보관하는 초저온 냉동고에 관한 것으로 순환 구조를 갖는 열사 2편 열사 2편 증발기가 구비되어 상변화 구간을 이용해 전도 냉각 방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저온 냉동고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원래 특허 취득 일자는 2020년 12월 7일이고요. 원래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을 보면은 생명공학의 연구 및 식품, 제약업체의 생산, 연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초저온 냉동고, 냉동고의 냉동고, 그리고 동결 건조기, 그리고 플랜트형 동결 건조기 등 제조 판매하는 바이오 장비 전문 회사입니다. 원래부터 이거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988년 88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서 보면 홈페이지가 어딨냐? 나와라! 짜잔!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왜 안 나와? 빨리 나와! 자, 홈페이지를 보시면 제품 정보 이렇게 생겼어요. 동결 건조기, 그리고 초저온 냉동고, 급속 동결기, 그리고 혈액 시약 냉장고. 근데 이번에 초저온 냉동고, 급속 동결기 요게 특허를 받았는데 이번에 좀 더 제품을 더 업그레이드 시켰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은 뭐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주로 이 안에다 의약품 같은 거 이제 보관할 때 이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특허 하나 취득했다고 왜 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냐? 요 며칠 그거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백신 현황 말씀드릴 때 미국의 화이자 있잖아요. 화이자하고 독일의 바이오엔텍이 협업을 해갖고 백신을 개발했는데 요 백신의 보관 온도가 요게 단점인데 영하 70도에서 보관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냉동고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로 인해서 이번에 급등을 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내용 그렇고 일신바이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시가총액이 4,285억이고요. 상장 주식수는 4,420만 주. 적당합니다. 상장 주식수 제가 보기에 뭐 1억 주가 넘는다든가 너무 많이 발행된 것도 아니고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76위 또 약간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소진율은 얼마 안 된다. 1.39%밖에 안 된다. 그리고 퍼가 중요한데 퍼가 108배다. 괜찮습니다. 근데 동일업종 퍼가 42배인데 한 2배 이상 좀 퍼가 높긴 한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 퍼는. 그리고 EPS 한 주당 순이익이 89원으로 뭐 비교적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네요. 높은 편은 아닌데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무난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어서 지배구조, 재무구조 보겠습니다. 지배구조,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이 30.66%로서 이 정도면 뭐 50%가 좀 안 되긴 한데 그래도 뭐 비교적 안정적이다. 뭐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재무 구조가 중요한데요. 자산 총계가 492억. 뭐 그렇게 자산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비율이 78억이면 뭐 10%가 좀 넘어가죠. 괜찮습니다. 20%까지는 채 안 되는데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에 가입된 금액이 111억이다. 괜찮네요.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40억이다. 요게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매출 채권은 외상으로 판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직 결제를 못 받았죠. 그리고 기타 채권 또 받을 돈이 좀 있나 봐요. 근데 이게 40억이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많아버리면 안 좋은 거죠. 외상으로 준 게 많다는 뜻이니까. 근데 40억이니까 비교적
비교적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이 또 못지않게 중요하죠. 안 팔려서 쌓아둔 재고 그게 87억이다. 뭐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재고 자산과 매출 채권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좋은 것이 되겠죠. 예. 부채, 빚이 총 합이 70억밖에 안 돼. 괜찮네요. 자산이 492억이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78억인데 부채의 총 합이 70억밖에 안 된다. 경영자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오신 것 같아요.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이 61억으로서 비교적 적다. 단기 차입금이 빵원. 이 점을 저는 높이 삽니다.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 차입금, 부채, 대출 받은 거 빵원 없다는 거죠. 자기 자본 총계가 422억. 아직까지는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중요하죠. 예. 매 분기마다 순이익을 내서 쌓아둔 돈 333억. 괜찮습니다. 그 다음 손익계산서 볼까요? 중요하죠. 매출액이 140억. 요거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총 매출액이 140억. 전년도 동기는 130억. 10억 정도 늘었네요. 매출 원가가 71억 정도 돼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매출 원가가 약 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판매 및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 32억으로 이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영업이익은 36억. 매출액이 140억에 영업이익이 36억이면 단순 계산해보면 영업이익률이 얼마 될까요? 대략 한 30% 될까요? 3, 42, 42억 해서 30%는 안 되고 한 24%, 뭐 23% 정도 되겠네요. 괜찮습니다. 영업이익 이 정도 10%가 넘어가니까. 전년도 동기 영업이익 36억. 이거는 변화가 없네요. 분기 9개월간의 순이익이 이것저것 다 빼고 남은 순이익이 33억. 영업이익과 그 분기 순이익이 3억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괜찮은 회사예요. 전년도 동기 분기 순이익은 34억. 1억 정도 줄었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하죠. 현금 흐름표 보겠습니다.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 39억. 39억이 법인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와서 꽂혔다는 거예요. 투자 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과로가 되어 있죠. 과로가 되어 있다는 거는 돈이 회사에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7억 9천만 원을 어딘가에 썼다는 거예요. 즉 투자하는 데다 썼다는 거고, 어디다 썼니 하고 봤더니 장단기 금융상품을 취득, 처분이 아니고 취득, 금융상품에 가입했나봐요. 취득하는데 61억을 썼다. 뭐 괜찮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 요것도 마이너스, 즉 과로 쳐진 게 좋은 겁니다.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뜻인데 3억 정도가 회사로부터 빠져나갔어요. 현금 3억이. 어디에 빠져나갔나고 봤더니 빚을 갚은 건 아니고 배당금으로 3억을 지급했다. 괜찮습니다. 순이익이 9개월간의 총 순이익이 분기 순이익이 33억이고 영업이익이 36억인데 그중에 배당금으로 3억을 썼다. 한 10% 정도 배당금으로 나갔다는 얘기네요. 배당도 했네요. 좋은 회사예요.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거에 의하면 지배구조, 재무구조 다 양호하고 좋습니다. 괜찮은 회사 같아요. 나쁜 회사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신바이오는 그렇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뭐 주력 제품, 그죠? 초저온 그 냉동고 이런 거, 동결 건조기 이런 걸 주로 생산하고, 그 다음에 뭐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30% 정도로 해서 지배구조만 놓고 보면 좀 비교적 안정적인 회사다. 재무구조 나쁘지 않고 이 정도면 좋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좋은 회사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단 좀 뭔가 경영을 하면서 이게 공격적인 경영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내 느낌에 뭔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취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주요 제품이 그 냉동고, 뭐 시약 보관 그 냉동고, 뭐 냉장고 이런 거다 보니까 매출이 갑자기 뭐 급등을 하고 매출이 뭐 실적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이럴 일은 별로 없고, 그냥 꾸준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그냥 딱 보니까 회사가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다. 안정적인 회사다. 그래서 성장성이나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회사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화이자에서 개발한 이 백신이 영하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 초저온 냉동고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해가지고
다만 실적이 좀 이번에 반짝하고 좀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제가 보기 요 재료만으로 뭐 계속 주가가 뭐 추가로 계속 상승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건 요 정도로 살펴보고요. 그 주가 차트를 보면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그죠? 2020년 12월 8일 날 종가가 1650원을 찍었어요. 그리고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그 뒤로 12월 다음날 9일날 11%가 또 빠졌어요. 그러다가 12월 10날 2.33% 상승했고 12월 11일날 금요일이죠. 0.41% 상승해서 종가가 9,690원으로 마쳤네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 어 글쎄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그 일단은 주가도 회사처럼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네요. 여기 그 좀 살펴보면 이력을 보면 2020년 6월 23일 날 최저점 2280원을 찍었어요. 근데 12월 11일 날 종가가 9690원. 아, 오르긴 많이 올랐다. 대략 한 5배가 조금 안 되게끔 많이 올랐네요. 올랐는데 이때 바닥을 찍고, 이때 여기죠. 바닥을 찍고 6월 23일이면 언제야? 여기, 딱 여기네요. 여기 바닥을 찍고 계속 뭐 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가 이때 잠깐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옆으로 횡보했다가 다시 또 두 번 연속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횡보했다가 다시 또 두 번 연속 급등이 나왔다가, 그래서 이때가 2020년 8월 26일인데 이때 또 상한가 한번 찍었네요. 그래서 종가가 1300원. 그래서 이때까지 차트가 아주 아름다워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121선이 정배열을 그리면서 적당한 이격도를 유지하면서 이런 게 가장 아름다운 차트입니다. 한 번에 급등해서 쭉 올라가는 차트는 반드시 또 급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살짝 급등 나왔다가 살짝 또 조정 나왔다가 또 살짝 급등 나왔다가 또 살짝 조정 나왔다가 다시 또 급등 나왔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다가 아쉽게도 2020년 8월 27일 날 22.91%가 빠지면서 이때부터 횡보를 보이다가 이날 2020년 12월 8일 날 다시 또 상한가를 찍었죠. 그래서 이때는 기간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차트가 5일선이 21선을 뚫었다가 61선도 뚫고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또 뚫고 반등해서 올라가 갖고 지금은 12월 11일 기준으로 보자면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정배열을 이루면서 이격도도 아주 적당하죠. 그래서 다시 또 아름다운 차트 모양을 그려 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결론은요, 신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은 뭐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로 장기로는 보지 마세요. 장기로 보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료가 그 초저온 냉동고 그것 때문에 이게 재료가 나온 건데, 그 재료가 뭐 꾸준히 계속 뭐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그런 뭐랄까 파워 힘은 조금 좀 딸리지 않냐, 그 재료만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뭐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 지금 뭐 사셔도 다음 주 월요일이나 이럴 때 사셔도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뭐 100% 올인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쭉 갖고 들고 가세요. 그냥 쭉 들고 가시다가 뭐 악재만 터지지 않는 이상은 뭐 5일선이 21선을 갑자기 뭐 급락을 하면서 뚫고 내려오지만 않으면 뭐 이게 주가가 뭐 곤두박질 치고 꼬꾸라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시는 분은 사셔도 좋다. 다만 100% 몰빵을 하지 말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들고 가셔도 좋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신 바이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